한국은 경영자들이 일반 주주를 좀 소외시하고 대주주의 그 미션을 받아서 내가 이제 경영을 잘하면 롱런할 수 있다. 되게 최고의 기업이라는 애플, 스티브 잡스가 그 전에 타계하고 나서 선수들 두세 명이 붙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애플도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세계 최고 최대의 기업이냐 가장 주주 친화적이고 그 좋은 기업들도 그냥 꿀밤을 좀 맞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합니다. 30년 이상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지금 요즘 한국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장이 올해 생각보다 조금 괜찮았어요, 되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지금은 1분기, 2분기는 힘들지만 하반기에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정권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인데 의외로 그 거버넌스, 지배구조 관련된 좀 전향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뭐 가령 외국인 투자 관련된 걸림돌을 해소한다. 아니면 공개 매수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리고 그런 법제화가 실제 되기도 전에 그 다음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SM 같은 데 이제 공개 매수가 있어서 개인과 그 대주주가 같은 가격에 우리가 팔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과거에 경험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최근에 뭐 한두 달 사이에는 오히려 좀 정부가 또 너무 일부 공기업, 뭐 주인이 없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그 좀 과도한 관여, 경영 간섭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게 한국이 역시 과거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네. 그런 약간 그 반신반의하는 그런, 그래서 세 걸음 앞으로 나갔지만 두 걸음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여기서 한두 걸음 더 뒤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의 어떤 큰 변화, 거버넌스 관련, 왜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거의 다 거버넌스 문제였거든요. 세계에서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는 요즘 자타가 공인하니까. 근데 그거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지배구조 거버넌스 때문에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는데 이게 바뀌는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2, 3월 달에 큰 손들이 외국 투자가 많이 와서 저도 만나고 그랬는데 약간 이제 시장이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조금 우리가 주 지수가 좀 후퇴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뭐 과거 2100이 다시 깨지는 그러한 조금 심각한 그 후퇴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들여다볼 때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주주 행동주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주 행동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기 같은 역할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매기론을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매기가 있어야지 물고기들이 더 건실하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잘 자란다. 한국은 경영자들이 일반 주주를 좀 소외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의 그 미션을 받아서 내가 이제 경영을 잘하면 롱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고, 충분히 넉넉히 배당을 줘야 되는데 이제 배당을 충분히 주지도 않는 사례가 있었고, 뭐 실제 어제 주총을 했던 KTNG가 대표적인 예죠. 사업부를 분할하라 뭐 그런 거 의견도 있었지만 배당을 좀 더 많이 주고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서 좀 더 전문 경영인, 가령 뭐 LG에서 검증이 된 사석영 부회장 같은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경영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런 분들 선입하려는 그런 그 행동주의자 펀드 외부 주주들의 노력도 이제 물거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 이제 뭐 이런 행동주의를 하는 펀드들이 저랑 이제 거버넌스 포럼을 다 같이 하는 업계 후배, 대학교 후배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층이 다 주식 동아리를 했던 엘리트 이 투자가 학생들이 다 그런 행동주의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올해 뭐 약간 후퇴를 하고 주총에서 좀 밀리는 모습도 보이지만 내년에 또 다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자금이 계속 있으면, 명분이 있으면 계속 그러한
그 좀 더 소수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는 그러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 같은 건 되게 우리나라 시장한테 되게 좋은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최근에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합병 뭐 뉴스 많이 들었는데 거기 교수님 이름이 거론이 돼서 실제 사회이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갖추자고 그 회사와 그다음에 이제 주요 주주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데 전문가 커미티를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자고 그래서 저랑 이제 다른 두 분이 했고, 이사회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회사가 필요한 전문가 리더들을 뽑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전문가. 두 번째는 SME 컨텐츠는 좋은데 그 IT 접목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원래 IT 전문가 미국 사람 뽑고 싶었어요, 저희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됐고. 세 번째는 그 음악의 그 국제적인 판권,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 정통한 그런 전문가. 그래서 그런 세 분을 뭐 모셨는데, 하이브가 이제 후퇴를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아마 주총이 열려서 저희가 추천한 사내 사회이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사회 멤버가 되셔서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고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은 이사회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데 자기가 회사 경영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사회를 만들어서 뽑고 그 이사들한테 맡기고, 이사회가 원래 경영진을 감시 내지 코칭을 하는 건데, 이사회를 놓고 처음 대결을 벌인 거죠. 카카오랑 하이브랑.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놓고 싸우는 게 외국에서는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는 경영권 분쟁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달려들면 첫 번째 이사회를 컨트롤하려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처음이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생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주 행동주의에는 여러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펀드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골라서 그게 시장보다 좀 좋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고, 내가 안 좋아하는 종목은 그냥 배제하거든요. 피해가는데, 행동주의자는 것은 회사는 괜찮은데 지배구조나 경영진이 문제가 있어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거기를 약간 뭐 흔든다 그럴까? 아니면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젠틀한 방법이 있고 약간 과격한 방법이, 그러니까 팔을 뒤에서 비트는 방법이 있는데, 젠틀한 방법은 실제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도 보면 그 젠틀한 방법은 워낙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모르는데, 주요 주주가 경영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뭐 내년 아니면 후년까지 이런 것을 고치는 노력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합의가 되고 이행이 되면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대부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의 얘기 듣는 걸 싫어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S그룹 같은 데는 감히 우리 경영을 누가 간섭해. 이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죠. 왜냐면 자기 기본 업은 잘 하니까. 다른 방법은 좀 과격한 거, 대화가 안 통하고 진전이 없을 때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공개적인 그런 요구를 일단 밝혀서 약간 망신도 주면서 그것을 공감을 얻고 다른 주주들의 이제 서포트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에 관해서 압력을 강하고, 안 되면 이제 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해서 이제 표대결을 벌이는 거죠. 해외에도 이런 주주 행동주의가 그 기업에 영향을 끼친 사례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주가가 뭐 엉망이었던 메타가 이 창업주인 저커버그가 그 의결권이 이 사람은 보통 주주보다 10배예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거부할 수 있거든요. 행동주의지는 아니지만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펀드가 공개 서한을 저커버그랑 이사한테 보내걸 거를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한다. 비용을 감축하고 인원을 줄이고 적재사업부를 줄여라. 뭐 이제 그런 요구를 하면서 압력이 거세지면서 언론도 압력을 넣고 다른 주주들도 압력을 넣으면서 저커버그가 그 얘기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면서 메타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살아났죠. 바닥에서 거의 한 2배 올랐으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애플도 2012년에 이제 팀 쿡이 스티브 잡스가 그 전에 타계하고 나서 CEO에 취임하고 주주
친화적이 그러지 않았어요. 잘 그런 걸 잘 몰랐었습니다. 해치펀드인 액티비스트, 행동주의자들, 선수들 두세 명이 붙어서 엄청나게 이제 뭐 공격했다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요구를 하고 논리를 제공하고 다른 주주의 압력도 있어서 애플도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 최대의 기업이며 가장 주주 친화적이고 지배 구조가 좋다는 기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좋은 기업들도 그냥 꿀밤을 좀 맞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합니다. 투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 아니면 또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10주, 100주 아니면 뭐 애플 10주를 가져도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네. 물론 퍼센티지는 아주 작죠.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첫 번째는 좋은 회사들, 뭐 애플도 그렇고 미국 기업은 대부분 분기 배당을 주는데 한국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 분기 배당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 그 집사람이 이제 삼성전자 주주여서 분기 배당 들어오는 걸 매번 체크를 하라. 왜냐면 12월 결산한 작년 4분기 배당이 다음 달 4월 달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내가 그 배당을 준 회사를 내가 좋아하니까 그 회사 주식을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주총에 참석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수업이 삼성전자 주총을 전에는 주주였을 때 참석을 하고 재미있습니다, 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이번 주에 우리나라 3천 기업의 74% 주총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멀리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전히 그 투자가들이 주주들이 오는 걸 좀 꺼려하고 그래서 몰려 있거나 같은 대기업들이 거의 하루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다 들고 있으면 실제 참석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지방에서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개선돼야 될 여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만은 미국 은행 사태도 있었고 유럽 은행 사태도 있었고 또 연준이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이러면서 올해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올해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제가 직접 느낀 게 미국 경기가 나쁘지가 않고 소비자들이 되게 건실해서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견을 견지해왔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맞았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데 최근에 일어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스위스 2대 은행이 뭐 크레딧 스위스 어떻게 보면 뭐 세계 최고의 프라이빗 뱅크인데 이제 그런 데가 흡수합병이 됐다는 거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일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은행들이 몸을 그 사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 문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금리도 높이고 가급적 대출을 또 회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은행이 한 4천 개가 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시티, JP 모건, BOA도 역할을 하지만 로컬 커뮤니티가 커서 이런 지역 은행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 은행들이 위축이 돼서 대출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택 담보대출도 안 되고 신용대출도 안 되고 기업들도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좀 위축이 돼서 생각한 것보다는 경기가 하반기에 좀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갈 거라고 전문가도 또 일부는 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스템에 레버리지가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국에 보면 개인들도 상당히 재정이 건전하고 가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거주형 보통 우리가 사는 이제 주택은 한국은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미국은 레버리지가 별로 없이 부동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버블이 없기 때문에 일부 버블은 끼어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나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 투자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고 상반기와 하반기 정도 나눠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게 또 듣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장의 방향성, 흐름에 있어서는 같이 갈 거고요. 어차피 뭐 동조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미국 시장은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는 여기서는 당분간은 오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에 초저금리 상황하고 앞으로는 고인플레, 고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구조화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S&P 지수가 4,000이면 퍼가 18배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여기까지 머리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목이나 어깨 정도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미국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워서 주가가 좀 조정을 뭐 받고 그게 뭐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연말에 조금 오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한국장도 큰 방향성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틀릴 수 있는 여지는 우리는 IT,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미 반도체가 사이클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완전히 망가져서 특히 최근에 보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네. 이게 결국 더 나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상당히 버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이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도 같이 하락은 하겠지만 하락의 낙폭은 우리가 반도체가 하반기에 좀 살아난다는 그런 사인이 좀씩 이제 뭐 4월, 5월 달에, 6월 달에 나오면 우리는 약간 낙폭이 미국보다도 좀 적을 수 있다. 단순히 주가의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내가 번 돈이 얼마인지 또 이런 게 얼마인지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투자자가 돼야 모두가 원하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장에 내가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